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 모형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한 제 C 프로그래밍 뿌리에 대한 검토를 한번 살펴볼 건데, 현재 제가 C 프로그래밍 현대적 접근 교재의 13장 문자열에 관한 장 중에서 제 연습 문제 풀이와 제가 직접 작성한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전부 검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순서대로 지금 그 문제점을 이 GPT 5.4가 나열하진 않았고요. 심각한 정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제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 B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였는지 제가 먼저 확인을 좀 해야 하는데, 사실 저도 좀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실행을 해봤어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입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날을 입력하라고 하니까 오늘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근데 오늘은 어떤 형식으로 입력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그냥 일단 10 이라고 써 볼게요. 그다음에 지금 17시 16분, 그다음에 하이,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끊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달을 입력하는 그런 항목은 아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똑같은 달에 대한 어떤 날짜만 입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 자체는 입력할 수 있고, 그 시각에 어떤 알림을 이 프로그램이 저장해야 하는지, 맞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시각에 대한 알림 사항을 이 프로그램이 저장해야 하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다시 볼게요. 13번 줄과 53번 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13번 줄과 53번 줄을 좀 봐야겠죠? 그러면 뒤로 와서, 자, 이 코드를 한번 볼까 하는데, 뭐 이게 뭐가 문제죠? 자, 일단 지금 생각을 좀 해보자면, 리마인더 자체는 행렬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2차원 배열은 행렬처럼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행의 수는 맥스 리마인드이고, 그러면 제가 저거를 이해해 보자면 알림 사항의 개수의 최대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열의 그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쓴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 보자면, 아마 제가 추측을 해볼때 그 한 열이 아마 맨 처음에는 그 날짜를 저장하고, 그다음에는 시각, 그다음에는 메시지 내용까지 저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별개의 항목으로 따로 뭐 분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열이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 한 행 안에 그걸 그냥 싹 다 저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좋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해 봐야 하는 게 뭐냐면, 더하기 3을 왜 했는가? 왜 하필이면 3을 더했는가? 그거를 좀 이해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디 보자. 자, 주석을 이렇게 제가 써 놨죠. 저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 보자면, 어 그 알림 메시지의 길이는 60이 돼야 하고, 60 문자이고, 최대 길이가,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알림 사항의 최대 개수는 50 개인 거죠. 뭐 그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면 저 더하기 3이 어쩌다가 나왔는지를 좀 이해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작성하고 한참 뒤에 그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 그게 뭐 하는 건지를 다시 이해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검토라는 건 좀 비싼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했던 거 다시 하니까. 그냥 그 코드를 다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이해도 다시 해야 하니까. 근데 뭐 일단 해 보죠. 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알림 항목을 다 저장했으니까 더 이상은 새로운 거를 추가할 수 없다는 거고 뭐 괜찮아요. 그다음 그 날짜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보니까 그냥 잠깐만요. 데이가 뭐죠? 자, 데이. 자, 여기 보시면 날, 시간, 그리고 분. 이거 모두 정수 변수죠? 그러니까 정수 값을 우리가 입력해야 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하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제가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어 앞에 있는 문자들을 좀 지워야 하나 봐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보면은 이거는 날에 대한 오류를 판별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시간과 분에 관한 오류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자, sprintf라는 함수는 제가 자주 사용하진 않다 보니까 저도 저게 뭐 하는 건지 자꾸 좀 잊어버리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저거는 이 정수 값들을 여기 나와 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형식 문자열 아닌가요? 이 형식 문자열에 나와 있는 대로 인쇄를 하는데, 그 인쇄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인쇄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문자열에 그 내용을 저장하게 하는 함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타임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형식으로 그 내용을 저장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지금 좀 헷갈린 게 있어요. 데이타임 스트링의 길이가 몇이냐는 겁니다. 보면 9 예요. 왜 9 인가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왜 9 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2 개, 스페이스 하나, 그럼 3 개, 5 개, 6 개, 8 개. 뭐지? 예, 지금 약간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게 사실 뭐가 문제인 거죠? 자, 자, 이거는 8 개의 바이트가 필요하다. 일단 그래서 지금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왜 9 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왜 9 라고 썼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실수한 건가? 예. 사실 지금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메시지 스트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목이 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발성 방법을 좀 바꾸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그게 좀 잘 안 되긴 하지만요. 메시지 스트링은 언제 나온 거죠? 보니까 이제 그 이용자가 적은 메시지를 받아 쓰는 거 아닌가요? 메시지 랭 더하기 1 이라고 나와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에 널 문자를 지금 제가 집어넣긴 했네요. 이 readline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문자열을 다 읽어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널 문자를 추가합니다. 좋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봐야 할까? 이거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게 뭐냐면 13번 줄과 53번 줄이거든요. 위에서 우리가 13번 줄은 보긴 했는데 아직은 제가 왜 더하기 3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이해하진 못했어요. 여기 있는 14번 줄의 끝에 있는 더하기 1은 이해가 가요. 이건 널 문자를 위한 겁니다. 근데 데이타임 스트링은 아마 제가 추측을 해 보자면 널 문자를 넣으려고 저렇게 적은 것 같은데, 근데
넓은 자를 적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실수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일단 보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제 기억이 맞으면요. 그 날짜 순으로 그 알림 항목을 재정렬하는 거일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아니 지금 좀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리마인더스가 있고 데이타임 스트링이 있는데,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게 있죠. 이 스트링 카피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자열의 끝에 나오는 널문자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게 교재에는 13장 5절에 있을 거거든요. 스트링 카피. 근데 스트링 카피에 관한 정보는 꼭 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 볼 필요는 없고, 어, 그 웹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쉽지 않고 그 개인적으로는 GPT가 오류를 좀 직접 사례로 제시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제가 제 힘으로 이게 왜 진짜 문제가 되는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알림 텍스트는 60 바이트라고 해야 할 60 바이트라고 썼고, 그다음에 널문자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은 이 더하기 3이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저도. 자, 우선은 스트링 카피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거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널문자는 어떻게 되냐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축소를 다시 할게요. 그 널문자도 포함해서 어떤 그 지시자가 가리키는 널문자로 끝나는 문자열을 다른 데에 복제한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아니 뭐 사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 데이타임 스트링 있죠. 데이타임 스트링. 저게 널문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 그랬을까? 그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적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9 인데, 그러니까 이 문자 배열은 9 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데 첨자 8에 해당하는 문자가 그게 9 번째 문자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돼야 하냐면 널문자여야 한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해 보려고 한 게 뭐냐면 컴파일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컴파일을 다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어. 진짜.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좀 알아내야겠죠. 어디 보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89? 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S프린트F는 마지막에 널 문자를 넣어 주는 거 아닌가, 그거부터 좀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터미널은 좀 오른쪽으로 치우고, 일단 현재 스트링 카피 자체는 이거 자체는 뭐라고 해야지? 널문자까지 포함해서 어떤 지시자가 가리키는 문자열에 다른 지시자가 가리키는 문자들의 배열에 그대로 붙여 넣는다는 거, 그대로 붙여 넣는다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다음으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S프린트F죠.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위험하긴 하네요. 근데 지금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왜 저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는가. 그거를 좀 찾아봐야겠는데, 이거는 근데 설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은 Sprintf의 내용을 좀 봐야겠는데 3 번에 해당하거든요. 3 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카메라를 좀 작게 할게요. 그 C99 이후부터는 그 버퍼와 포맷의 유형을 나타내는 저 정보에 약간 수식어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직 저건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3 번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가 맞나? 자, 아마 이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자, 그러니까 이 버퍼에다가 이 형식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저장해야 한다는 건데, 근데 이 버퍼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정의되지 않은 동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널 문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널 문자는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널 문자. 자,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봐야 하는데, 잠깐만. 이거는 그냥 반환값이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환값 자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 널 문자도 적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측을 해 보자면 널 문자를 알아서 넣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겠죠? 근데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뭐 괜찮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진짜 안 가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잠깐만요. 일부러 그 메시지 길이를 좀 줄여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I'm will be 차라고 써 보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지금 제가 알아야 뭐 어떤 해결책을 내놓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정확히 뭐가 문제죠? 그 GPT를 사용하고 싶기는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제가 사용량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더 할 수가 없는데, 안티그래비티도 좀 켜 볼게요. 제가 여기에서도 그 문제 풀이를 검토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한번 작업 공간으로 가서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디 보자.
이용자가 매우 긴 알림 사항을 입력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약간 좀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왜 제가 3을 더했는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제미나이 3.1 프로가 답변한 내용인지는 약간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지금 제가 추측했을 때는 이거는 그 클로드 코드 오프스나 소네트의 답변이 아니라 제미나이 3.1 프로의 답변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3이 아니라 69 바이트여야 한다는 건데,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그렇게 고쳐 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오류가 안 생기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 그러면 일단 이렇게 써 보죠. 자, 좀 직설적으로 써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프로젝트를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거 누르고, 자,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이렇게 써 보고 답변이 나올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너무 많은데 어떤 것부터 좀 제가 고쳐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22 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시간은 많아요. 제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한 38 분까지 더 시간을 써서 최대한 빠르게 오류를 고쳐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쉽게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추측을 해 보자면 잠깐만. 벌써 소리가 났나? 근데 왜 파이썬 코드를 쓰는 거야? 아니. 음. 근데 이건 약간 무서워서 자, 실행은 안 할게요. 실행은 안 하고 음 약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페이로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냥 보 보기를 직접 만들어 주면 안 되나? 음. 자, 그 C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보기를 그냥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많죠. 배시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쉘 스크립트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배워야 하고, 그다음에 파이썬도 사용할 줄 알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좀 다른 거로 해 볼까 합니다. 자, 근데 일단 뭐 저거는 그렇고 제가 좀 생각을 더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데이타임 스트링은 9 바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마지막에 자동으로 그 널문자를 이 문자열 변수가 가지고는 있을 것 같아요. 저장하고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괜찮고.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살펴봐야 하는 게 스트링 캣이 어떤 일을 하는가이겠죠? 지금 제가 추측을 해 보자면 그 스트링 캣에서 맨 처음으로
좀 알아봐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스트링 캣이 넓은 자를 중간에 없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링 캣의 넓은 자가 나타나는 위치에서 그 넓은 자를 없애고 거기서부터 이제 메시지 스트링에 나와 있는 문자를 차근차근 하나씩 어 뒤에다가 붙여줄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지금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좀 계산을 해 봐야 돼요.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왜 63 으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 보자면, 그 데이타임 스트링은 9 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죠. 크기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9 바이트짜리잖아요. 짜리 문자열인데 널 문자를 제외하면 8 바이트, 그러니까 8 개의 문자를 저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 스트링을 더하는 거죠. 그쵸? 예. 메시지 스트링을 더하는 거고, 그다음에 메시지 스트링의 길이는 메시지 랭 더하기 1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메시지 랭 더하기 1 이라는 거는 저게 최대 길이, 최대 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저 메시지 문자열이 저장하는 문자열의 실제 길이는 메시지 랭 이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해 줘야 하냐면, 와, 나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거 아니에요? 8 더하기, 그러니까 이해가 저도 진짜 안 가요. 제가 왜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8 더하기 메시지 랭 더하기 1 아니에요? 이거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안 썼을까? 왜 저렇게 안 썼을까? 그리고 저 매크로 하나 좀 더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a 타임 스트링 랭이라고 할까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원인은 문자열의 그 최대 길이를 제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왜 저렇게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됐어요. 예, 저렇게 하면 안 됐고, 앞으로도 저런 실수 안 하도록 제가 주의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그냥 뭐랄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제가 왜 저렇게 썼는지를 지금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라고 지금 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잘못 썼어요. 근데 왜 더하기 3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여기를 좀 고쳐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써 주고, 좀 길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써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다음에 더하기 1을 해야죠. 예, 이렇게 해 주고 컴파일을 다시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거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시지 길이를 일부러 10 으로 좀 변경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그 컴파일을 다시 해 볼까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적으면 되죠?
예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 근데 일단 저거 좀 다 무시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고쳤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고쳤는데 이게 또 메모리 오류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료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매 어쩐지 메모리라고 썼네. 이런 실수를 피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적는 거예요. 아이 이러면 안 되네. 아 참 이게 진짜 불편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만 좀 더 편리해지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참 예 오늘 첫 번째 방송은 여기에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럽냐면 저도 제가 대체 왜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 문자열의 길이를 왜 저렇게 잘못 설정했을까? 그거를 지금 제가 다시 봐도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다음에는 좀 계산을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다? 그 정도로 음 이번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 나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쉽네요. 아마 추측을 해 보자면 예전 프로그램에서는 저런 식으로 쓰였을 건데 예전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그 리마인더스라고 하는 저 배열의 2 차원 배열의 두 번째 차원에 해당하는 이 열의 길이를 제가 고쳐야 했는데 저거를 고치는 거는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하죠. 자 잠깐만. 아 그러니까 이거를 입력하면 됐다는 거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 자 지금 보고 있는데 어쩐지 그쵸? 자 여기 리마인더스 보면 메시지 랭 더하기 3 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왜 지금 저게 뭐 더하기 3 인지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저걸 고쳐야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 아찔하네요. 근데 일단 저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근데 진짜 해결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돼서 코덱스도 한번 좀 사용해 볼까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코덱스는 지금 다 썼거든요. 그래서 14 일까지는 못 써요. 근데 뭐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자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그 프롬프트 메시지를 좀 가져올까 합니다. 뭐 저렇게까지 길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문법 검사 한번 하고요. 문법 검사만 조금 하고 그다음에 가 볼게요.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그쵸. 지금 제가 사용을 다 해 가지고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냐면 4월 13일 밤 10시 35 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하면 되고 이런. 여기도 오류가 생겼다고 하네요. 근데 아마 이러다가 이제 제가 사용량을 초과할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썼는지 볼까? 이제 방송은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약간 좀 더 인공지능 갖고 놀아 보고 그다음에 끝내겠습니다. 그 에이전트에 대한 설정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그게 어디 있지? 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글자가 좀 작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사용량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클로드 오프스랑 소네트도 사용은 할 수 있고 뭐 필요하면 저거 쓰면 돼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땐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은 해결한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할게요 이제. 자 그러면 결론을 내자면 프로젝트 2에서 어떤 메모리 오류가 생기고 그 원인이 뭔지를 제가 좀 파악해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원인 자체는 간단했어요. 뭐냐면 이 문자열을 저장할 2 차원 배열의 두 번째 차원에 해당하는 저 열의 길이 근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열의 길이라고 얘기했죠. 아까도 제가 열의 길이라고 말을 했는데 열의 길이가 아니라 행의 길이에요.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차원의 뭐라고 해야지 이걸? 열의 개수라고 해야죠. 그쵸. 맞아요. 열의 개수라고 해야 했는데 열의 길이라고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열의 길이라고 말을 한 거는 잘못이고요. 열의 개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열의 개수라는 게 어떤 한 행의 문자의 개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한 행의 길이를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가 너무 짧았던 거예요. 왜 짧게 설정했냐? 예전 코드에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고쳐야 했고 하지만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제가 주의를 진짜 해야겠죠. 근데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저런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저는 그러니까 린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애초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없도록 어떤 문자들을 제가 주어진 공간 안에 다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좀 증명하려고 하고 싶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지만 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프로토타입을 그러니까 원형을 시제품을 어 프로토타입을 린 같은 증명을 탑재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C 코드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좀 더 속도가 빠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 코드를 다시 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실제로 좀 해 봐야 뭐 아는 게 있겠죠. 그래서 녹화는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계속 이어서 그 프로그램을 검사할 거고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